안녕하세요. 헤비프레임입니다. 오늘은 플러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겟의 두 번째 시리즈로 약간 팁의 성격인데 컨트롤러가 메모리에서 언제 제거가 되고 그리고 getX의 리스트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두 번째 시간에 바로 example을 시작을 할 예정이었는데 get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get에 지금 그 퍼블릭하게 오픈된 이 매뉴얼이 A4로 치면 약 60페이지에 해당하는 정도의 꽤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처음에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get을 뭐 이런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get을 get답게 쓰기 위해서는 좀 많은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example은 빠른 시간에 할 건데 일단 이 두 번째 이 어떤 약간의 팁 성격을 살펴보고 진행을 하고요. 그 추가로 알아야 될 것들은 example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X 다큐멘트에 보면 언제 컨트롤러가 리무브 되느냐, 딜리트 메모리에서 없어지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가 돼서 B에 컨트롤러가 X가 있고 그다음에 C에서 컨트롤러 X를 사용하고 뭐 이런 이해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쭉 들어가서 나올 때 필요가 없는 시점에 메모리에서 제거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패턴, 행동 패턴이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의 상세 매뉴얼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스크린 A, B, C로 가는데 A, B, C, A, B, C 갔다가 B 나오고 A로 들어갔다 다시 B로 들어가는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요거 전부 스테이트 리스트 위젯이고 컨트롤러를 B와 C에서 사용하는 이런 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동일한데 이 B가 stateful 위젯일 때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네스티드가 한 뎁스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다시 쭉 들어가고 했을 때 언제 이게 디스포즈가 되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뎁스가 좀 낮잖아요. 얕으니까 이 뎁스를 좀 더 깊이 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이게 디스포즈가 되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완전하게 본인이 통제권을 가지고 이걸 언제 지우는 원할 때 지우고자 한다면 그런 메소드를 get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통은 아마 이게 필요치는 않을 거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 만든 거죠. get delete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요거는 future를 리턴을 하고요. 그리고 이 delete의 타입을 주고 태그 그다음에 false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태그는 뭐냐면은 get controller는 같은 타입을 리턴을 할 수 있어요. 같은 타입의 컨트롤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 컨트롤러를 구분하기 위한 게 이 태그가 되겠고요. 이 false는 뭐냐면은 디폴트가 false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기 permanent, 그러니까 이게 지우지 마라 라고 get put 할 때 지우지 말라 permanent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permanent라는 옵션이 있으면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false면. 그런데 만일에 이 false를 true라고 하면 permanent 옵션으로 만들어진 것도 지워라 라는 거고요. 요거랑 유사한 게 페닉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레이즈 풋에서 쓰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example에서 다룰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et reset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모든 컨트롤러를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get reset. 이게 뭐 쓸 경우가 거의 있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타이머 같은 걸 둬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그냥 다 리셋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신의 정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트에 관련된 거예요. 리스트. 이게 또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다큐멘트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스트는 completely observable 하다. 그래서 만일에 리스트에 value를 더하면 그 리빌드를 할 거라는 거예요. value를 더하는 리스트에 리빌드를 한다. 요게 리빌드를 한다. 그러니까 add를 하면 리빌드를 한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리스트는 value를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 우리가 primitive type을 쓸 때는 value를 써야 되는 경우,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런 걸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타이틀에 value 이렇게 썼지만 list.length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value라는 걸 쓸 필요가 list.valuelength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리스트에 관련해서 이게 저도 이걸 처음에 주의 깊게 읽어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리스트 쓰듯이 썼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예기치 못한 그런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터를 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에 원한다면 그런데 assign하고 assign all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assign은 리스트를 클리어를 하고 싱글 오브젝트를 한다. 싱글 오브젝트를 거기에 대체를 한다라는 거고요. assign all API는 existing 리스트를 지우고 iterable을 새로 이제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게 중요한 건 뭐냐면 assign하고 assign all은 rebuild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예제에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살펴볼 건데 어떤 오퍼레이션은 리드로우를 하고 어떤 오퍼레이션은 리드로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이 넘버의 값은 변하지만 이런 어떤 RX 리스트가 있을 때 numbers add를 하면 리드로우를 하냐 안 하냐 이건 뭐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그리고 for loop를 통해서 이렇게 쭉 돌리면 이게 일종의 맵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죠. 리드로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맵으로 이렇게 했을 때 리드로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근데 여기 OBS를 붙여줬어요. 이 numbers가 OBS죠. 그러니까 이거 OBS를 붙여주지 않으면 다른 타입이 어사인이 되는 거라서 에러가 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iterable을 아까 assign all을 이렇게 assign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assign all 이렇게 했을 때 리드로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remove를 했을 때 이거 리드로우를 하느냐 안 하느냐. rebuild를 하느냐 안 하느냐. remove나 remove h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거랑 우리가 동일한 결과를 얻을 때 보통 numbers where라는 걸 쓰죠. 여기도 마찬가지 OBS 붙여줘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리드로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assign all을 했을 때 리드로우를 하느냐. 이거를 테스트를 예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가 언제 디스포즈 되는지 언제 메모리에서 없어지는지 그걸 한번 몇 가지 케이스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버튼이 지금 6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스테이트리스 위젯의 카운터 빌더, 그러니까 갭 빌더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OBX를 써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스테이트리스 위젯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뭐 stateful 위젯을 쓸 일이 있느냐, 뭐 이렇게 뭐 쓸 일이 뭐 없다라고 뭐 이야기는 하기 어렵지만 stateful 위젯을 get을 쓸 때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이 get builder를 stateful 위젯에서 stateful 위젯을 쓸 때 그리고 OBX를 stateful 위젯을 쓸 때 이 케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좀 deeply nested 했을 때, 깊이 nested 했을 때 언제 어떤 시점에서 빌더와
OBX가 디스포즈 되는지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컨트롤러를 다 만들었는데 각각에서 다 컨트롤러를 만든 이유는 컨트롤러를 이렇게 쉐어를 하게 되면 정확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전부 컨트롤러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운터 요 컨트롤러의 케이스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카운터 빌더 컨트롤러는 겟 빌더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펑션 해서 업데이트 이렇게 하고 OBX는 그냥 여기 숫자를 변화시키는 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카운터 스테이트풀 위젯도 똑같아요. 빌더 쓸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my builder controller는 이 네스티드 된 여기에서 쓸 컨트롤러인데 이 컨트롤러는 아주 간단한 이 카운터 위젯에 대한 컨트롤러를 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리고 각각의 컨트롤러에 대해서 언제 이니시 호출이 되고 언제 ready가 호출되고 언제 close가 호출되는지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거는 언제 on close가 호출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할 example은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거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다뤄본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별도 코딩은 하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된 거를 보면서 언제 디스포즈가 되고 그리고 언제 만일에 자기가 디스포즈를 매뉴얼하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하게 디스포즈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약간 코딩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 코드를 보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운터 빌더 페이지는 스테이트 리스트 위젯으로 되어 있고 카운터 빌더 에 클릭을 할게요. 스테이트 리스트 위젯으로 되어 있고 현재 초기값 표시되어 있고 다른 화면으로 가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플러스 해서 5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go to other 하면 5가 여기서 이 카운터 빌더 페이지에서 get put 해서 카운터 빌더 컨트롤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other 페이지도 이 같은 파일에 있는데 other 빌더 페이지에서는 find 카운터 빌더 컨트롤러를 find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숫자 5를 그대로 이제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백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카운터 빌더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니까 5가 이제 그대로 있네요.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5가 그대로 있는 걸 보니까 이 페이지에서 팝이 돼도 이게 디스포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on init called 됐고 on ready called가 됐지만 on close가 호출이 되지는 않았죠. on close가 자 그러면 이제 카운터 OBX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OBX는 카운터 빌더 페이지와 동일한데 other 페이지 가는 거하고 다 동일한데 이게 단지 OBX를 써서 하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카운터 OBX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주의를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터 OBX 누르면 init ready cold가 됐죠. 제가 여기는 마이너스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go to other 하면 마이너스 5 그대로 남아있고 자 back 하니까 이거 on close 안 걸렸죠. 지금도 on close가 호출이 안 됐으니까 가면 다시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OBX 다시 눌러도 on close가 호출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카운터 빌더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go to other 자 다시 back 하면 여기서 아무도 이제 close가 호출이 안 됐죠. 자 카운터 빌더 페이지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on close가 called가 됐네요. 어디 on close가 called 됐냐면 카운터 OBX 컨트롤러에 on close가 called 됐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터 OBX로 제가 다시 들어가 보면 0으로 리셋이 되어 있네요. 왜냐 메모리에서 딜리트가
돼 있고 이제 다시 이니셜라이즈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카운터 OBX가 메모리에 딜리트가 된 시점이 좀 예상치 못한 시점인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제가 마이너스 5로 하고 다시 갔어요. 자, 갔고 다음에 카운터 빌더를 갔고 다시 백 했어요. 여기서 아무 클로스가 안 걸렸는데 제가 다시 백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on close가 콜드가 됐네요. 어디게? OBX 컨트롤러에 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제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마이너스 5를 해보고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카운터 OBX에 갔고, 자, 다시 갔고 백했고 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의 패턴과는 달리 카운터 빌더에는 on close가 호출이 안 됐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카운터 OBX 컨트롤러가 이번에는 우리가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 쉘로우하게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페이지로 갔다가 나왔는데 다시 on close가 cold가 됐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카운터 OBX의 컨트롤러가 디스포스가 언제 되는지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카운터 OBX.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보면 여기서 5 이렇게 넘어갔다가 백 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 5가 있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 스테이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가 많은데 이 카운터 빌더는 뭐 이 모든 케이스를 해본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고, OBX는 때로는 유지가 됐다가 어느 시점에 이게 내가 예상치도 못하게 디스포스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를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클로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콜이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제가 플러스 하고 갔다가 백하고 백하고, 자, 카운터 OBX로 갔다가 마이너스 하고 갔다가 그래도 카운터 빌더에 클로즈가 콜은 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카운터 OBX의 클로즈는 계속 호출이 돼서 카운터 OBX는 리셋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카운터 OBX의 요게 이 시점까지는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까지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른 곳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오면 on close가 콜 돼서 이게 리셋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카운터 빌더를 쓸 때 그리고 카운터 OBX를 쓸 때 요게 자기가 하는 원하는 액션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일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ateful builder, stateful OBX로 가볼게요. 이거는 이게 카운터 빌더하고 카운터 OBX하고 동일한데 이 카운터 빌더 이거를 갖다 stateful UGS로 만들었어요. stateful UGS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요거 클리어하고 stateful UGS로 가서 자, 그것도 자, 여기서 제가 플러스 하고 자, 여기까지 가면 이건 유지가 됐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나왔을 때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 백 하면 on close가 바로 콜드 됐습니다.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셋이 된 거죠. 자, 이거는 왠지 좀 약간 우리가 보면은 예상은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은 stateful 위젯의 케이스는 스택 그러니까 그 스택에서 백하면 디스포즈가 원래 콜드가 되게 돼 있으니까 왠지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액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OBX로 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갔다가 돌아왔다가 한번 여기서 여기 주의 깊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백 하면 역시 on close가 콜드 됐어, OBX에. 자, 그러면 여기 아니고 on close가 콜드 됐기 때문에 리셋이 됐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stateful 위젯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컨트롤러가 다 디스포즈가 된다 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고, 빌더와 OBX는 약간 뭔가 이게 액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제 이게 디스포즈 되기를 원하고 언제 유지가 되기를 원할 때 이 용도를 좀 구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게 보고요. 그 다음에 네스티드 빌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스티드 빌더는 뭐냐면은 이 앞에 거 요게 여기 네스티드 빌더, 네스티드 OBX는 다 스테이트 리스 위젯만 썼습니다. 스테이트 리스 위젯만 썼는데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하나 뎁스가 하나가 더 중간에 낀 거예요. 자, 그러면 네스트 빌더 페이지로 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스트 빌더 페이지로 가면 스테이트 리스트 위젯이고요. 여기서 클릭하면 네스티드 1으로 갔다가 네스티드 2에서 이 컨트롤러를 불러요. 네스티드 2에서. 그리고 네스티드 3에서 그 find에서 컨트롤러를 한번 보고 거기서 빽빽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스티드 빌더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go to nested 1. 자, 여기 보시면 go to nested 1 하고 go to nested 2 이렇게 넘어갔어요. 지금 마이너스 1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on init cold, on ready c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플러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4로 이제 바꿔놓고요. 제가 백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 봤어요. 마이너스 4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하나를 더 백 했어요. 그러니까 on close가 cold 호출이 됐네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다시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10 원래 최초의 값으로 리셋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제가 마이너스 5를 했다가 네스트 3로가 마이너스 5 값이 유지가 되고 나왔다가 백 했다가 다시 들어가도 마이너스 5 들어가면 다시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5 다시 들어가면 마이너스 5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뒤로 가면 on close가 cold가 되고 리셋이 마이너스 10으로 리셋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처음에 봤을 때 이 OBX하고 여기하고 요건 조금 액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달랐던 것 같죠? 자, 그럼 nested OBX로 가볼게요. nested OBX로 딱 가고 go to nested 1, nested 2, 마이너스 10 이 값은 마찬가지인데 on init, on ready, cold 됐고요. 마이너스 4로 했다가 nested 3, 마이너스 4, 백, 다시 go to 마이너스 4, 백, 한 번 더 백. 자, 여기서 on close가 cold 됐죠. on close cold 됐으니까 가면 마이너스 10으로 원래대로 리셋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뎁스로, 그러니까 이 위젯, 저 위젯으로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약간 예상치 못한 우리가 액션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뎁스로 계속 들어갔을 때는 한 뎁스를 더 나오면 확실히 리셋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러면 내가 이걸 매뉴얼하게 딜리트 시켜버리고 싶을 때는 메모리에서 컨트롤을 딜리트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워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걸 매뉴얼하게 컨트롤러를 지우고 싶으면 get delete라는 거를 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퓨처를 리턴한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이렇게 API를 찾아보시면 그 시그니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군데에서 그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처음에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렇게 핫 리스타트를 한번 시키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카운터 빌드하고 카운터 OBX에 대해서 이 페이지로 나올 때 이 그 컨트롤러를 지우는 거를 리셋 시키는 거를 매뉴얼하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제가 async 하고 await 하고요. 이게 넘어가고 넘어와 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출력을 시키도록 할게요. get to 하고 그 다음에
await get delete 하고 타입을 줘야 돼요. counter builder controller.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옵션을 하나 줄 건데 제가 근데 이 옵션은 사실 여기서 줄 필요는 없는 옵션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get put 하고 만들 때 permanent 옵션을 줬을 경우에도 지우게 하려면 force true라는 옵션을 줘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운터 빌더 페이지로 넘어갔다가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면 리셋이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한번 시키고 자, 카운터 빌더 넘어갔습니다. 플러스 제가 8까지 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on init, on ready called 됐죠. 근데 카운터 빌더 페이지의 경우에 아까 처음에 했을 때는 여기서 백을 해도 on close가 콜이 안 됐었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하니까 after get2가 프린트가 되고 on close가 called가 됐죠. 그러니까 counter builder controller에 on close가 called 되고 counter builder controller가 deleted from memory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counter builder로 넘어가면 제로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리셋을 우리가 매뉴얼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페이지로 들어가서 뒤로 나왔을 때 다시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이 유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요거를 쓸 필요가 없고 매번 새로 들어갈 때마다 그 내용이 리셋되기를 원한다면 사실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리셋되기를 원한다면 그게 항상 내가 원하는 시점에 리셋되기를 원한다면 매뉴얼하게 get delete를 해주면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 카운터 빌더, 카운터 오비엑스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이 행동 패턴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카운터 오비엑스에 대해서도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async 하고 await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rint after get to 이렇게 하고 이게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get builder controller가 아니라 get obx controller get obx controller를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요. 자, 제가 이거 다시 hot restart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ounter obx 들어가고 제가 이제 마이너스 한 다음에 더 자, 요 경우에도 예전에는 백을 해도 백을 했고 다시 들어왔어도 리셋이 되진 않았었죠. 지금 제가 보면 여기를 주목을 해주세요. 딱 하면 after get2하고 on close called 돼서 메모리에서 딜리트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 카운터 OBX에도 리셋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가 컨트롤을 하고 싶을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액션을 가장 쉽게 없앨 수 있는 거는 들어가는 그 시점의 위젯을 stateful 위젯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가 stateful 위젯으로 쓰기가 싫다라고 하고 이거는 그 시점에서 화면을 빠져나오는 순간 모든 걸 확실하게 리셋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get delete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list observer에 대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무슨 특별한 로직이 없고 어떤 오퍼레이션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것만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메인, 리스트 컨트롤러 두 개가 있는데요. 메인에서는 여기에 리스트 값이 지금 출력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들은 요 리스트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하는 그런 버튼들이 되겠습니다. 그 오퍼레이션이 어떤 것들이냐면 리스트 컨트롤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컨트롤러를 보면 numbers라는 게 있는데 이게 rx 리스트 인테저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 3 하고
OB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함수는 여기에 이 리스트에 넘버를 add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넘버스를 to list 형태로 해서 출력을 하는 걸 했어요. 근데 왜 to list를 했냐 하면, 만일에 to list를 안 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보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투리스트 없이 출력하는 거고 이거 보는 거고, 첫 번째 add number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for loop를 통해서 이 리스트 자체를 변화시키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 넘버즈에 대해서 이 아규먼트로 넘어온 n을 곱해주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이게 UI에 변화된 값이 반영이 되는지를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맵 펑션, 우리 이 메소드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게 뭐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이 코딩 할 때 뭐 리스트를 다루는 경우에는 거의 맵, where 이런 거는 뭐 빠지지 않고 쓰게 되는데, 맵을 가지고 이 리스트를 변화를 시켜봤어요. 이럴 때 여기에 UI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처음 번에 그 개요 형태로 설명을 드릴 때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던 assign all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핑을 하고 그거를 assign all을 통해 가지고 넘버에 assign을 하실 때 UI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리고 remove 넘버를, 특정 넘버를 remove를 할 때 어떤 UI에 변화가 오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근데 remove 넘버를 하나, remove add를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here operation을 하면 어떤 특정한 값과 같지 않을 경우에 같지 않은 값만 남기니까 사실상 뭐 결과적으로는 어떤 리스트에서 특정 값을 빼는 거랑 같을 건데, 이럴 경우에 리스트가 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값의 변화가 UI에 반영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요. 이런 경우하고 assign all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의 함수에서는 이 버튼을 누를 때 각각 해당하는 함수를 리스트 컨트롤러의 함수를 부르는 형태가 되고, 요 위에 요거는 OBX를 통해 가지고 요 값이 리드로잉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dd number입니다. add number는 아시다시피 요게 되겠죠. add number. 자, 제가 이거 잠깐만 올리고요. 자, 이거 지우고, 자, 제가 add number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dd number를 하면 처음에 여기 보면 numbers라고 toList를 안 붙였죠. 그럴 경우 instance of rxlist라고 하니까 실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toList를 해주는 거고, numbers add를 하니까 이 numbers가 변함과 동시에 이 UI에도 1, 2, 3, 4라는 변화가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핫 리스타트 한번 다시 하고요. 두 번째는 이 numbers라는 요 리스트에 각각의 아이템을 for loop로 돌아가면서 이게 바뀐 게 UI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pping by for loop 제가 탁 할게요. 그러면 2, 4, 6 하고 바뀐 게 UI에 반영이 됐죠. 자, 여기 보시면 flutter 1, 2, 3, 2, 4, 6 이거 numbers 자체 바뀐 값이 또 여기 출력이 됐고요. 자, 다시 제가 hot restart 해서 세 번째는 뭘 할 거냐면 map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numbers하고 여기 다시 OBS를 붙였죠. 자, 그러면 OBS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numbers 이렇게 되고, 이게 toList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hard restart를 하면 mapping by map method 하면 에러가 나죠. 그죠?
왜냐하면 list int 요게 하면 list into to list로 잘라버렸으니까 list int는 subtype of rx list가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obs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hot restart 하고요. map by map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클릭했어요. 자, 클릭하니까 여기에 1, 2, 3, 2, 4, 6 이렇게 보면 번했는데 여기 UI에는 변화가 없네요. UI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hot restart를 하고 map by map and assign all, mapping by map, 맵을 하고 이거를 numbers에 다시 assign all을 하는 오퍼레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ssign all, 자, 하면 제가 클릭, 그러니까 1, 2, 3, 2, 4, 6 되고 2, 4, 6이라는 변화가 UI에 반영이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remove number 해보겠습니다. remove number. 자, remove number 제가 탁 클릭을 하면 2를 여기서 보시면 main.dat에서 remove number하고 2를 제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에서 2가 제거되고 1, 3만 남았죠. 1, 3 남고 UI에도 그 변화가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한 리스타트 하고요. 다음에 remove number by where 이 오퍼레이션을 해볼게요. OBS 왜 붙이는지는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remove item by where 메소드 통해 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에 1, 3 이건 바뀌었는데 UI에는 반영이 안 되네요. 자, 그러고 다시 제가 핫 리스타트 하고요. new number by assign all 이게 여기 맵하고 동일하게 이 오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assign all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리스타트 자 하면 13으로 바뀌고 UI에도 이 변화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리스트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그 리스트 오퍼레이션에 UI에 반영되게 할 때 이런 우리가 observer 쓸 때 요 겟에서 observer 쓸 때 이런 메소드를 써야 한다 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쯤은 겟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꽤 저희를 당혹하게 만들거나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좀 캐치를 하고 있으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는 케이스를 저는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겟이 생각보다 좀 양이 이게 좀 배워야 할 양이 좀 제가 보니까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은데 뒤로 가다 보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게 좀 많이 있는 그런 패키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의 이 likes count가 아주 비약적으로 빨리 늘고 있는 거를 볼 때 이것도 아주 유망한 패키지 중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빨리 이그젬플을 다루도록 하고요. 겟의 경우에는 한 이그젬플을 한번 2개 정도 한번 다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헤비 프레임이었습니다.